자, 이번 시간에는 교도한수 노트 소유권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소유권은요, 크게 네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시험에는 두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타켓 1번은 공동소유, 그리고 취득원인의 취득시효. 두 곳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가끔 상린관계가 가끔 출제되고 있습니다. 한 3년, 4년 정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두 문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시효 그리고 공동소유 두 군데. 그리고 가끔 B 정도로 B급 정도로 출제되는 게 부합의 법리가 되겠습니다. 부합. 그거 외에 나머지는 내려놓고 가셔도 문제 정답 고르는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유권의 의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소유권은요 이렇게 4개로 나눠지는데요. 요 4번을 빼면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취득시효 그리고 공동소유가 A+, 여기가 B급 정도, 이렇게 중요도 표시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유권의 의의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의 의의. 소유권은요, 물건을 사용수익하고 뭐 할 권리요?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를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물건을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뭐까지요? 처분권도요. 처분권까지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소유권이다. 이 소유권에서 모든 물건이 분화돼 가지고 발전해 나가는데 사용수익권만 넘겨받으면 이를 우리는 용익물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유자로부터 사용수익권을 빌려갔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전세권이죠. 그 다음 처분권을 장악을 하면 이를 우리는 담보물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에서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이 분화돼 나가는 거예요. 그 뿌리가 바로 소유권입니다. 근데 소유권은 이걸 어떻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사용수익하고 뭐까지요? 처분권을 다 장악하는 거. 이를 소유권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뭐 하는 거? 영구히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 두실게요. 이걸 포기해버리면 사용수익권을 포기해버리게 되면 뭐만 남죠? 처분권만 남죠. 이런 소유권을 우리 민법이 인정하지는 않는다. 물권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소유권이라는 개념 속에는 사용수익 처분권을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날려버리는 거죠.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것만 남는 거. 이런 소유권은 우리 민법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다. 요거 기억하실게요. 다음 두 번째, 상린관계. 이 상린관계는 이런 개념이죠. 서로 인접한 부동산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즉 부동산하고 부동산이 뭐 했을 때? 인접했을 때 분쟁이 생기거든요. 그 분쟁을 규율하는 게 바로 상린관계다. 이렇게 이쪽에 A 땅이, 이쪽에 B 땅이. 이때 여기다가 담 설치할 때 비용 가지고 싸우거든요. 또 경계 측량할 때도 측량비가 들어가. 이거 가지고도 분쟁해요. 이걸 법에다 규율을 내었죠. 이게 상린관계죠. 그래서 측량비는 어떻게 하느냐? 이 측량할 때 돈 들어가는 거 있죠? 이게 몇백씩 나가거든요. 이거는 면적에 비례합니다. 면적. 이쪽이 땅이 크다 그러면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내는 거예요. 면적 비례고요. 그 다음에 담 설치비 있습니다. 담을 설치할 때 여기다가 담 설치하는 거 돈 들어가죠. 그 비용은 절반씩입니다. 절반씩. 이 두 가지가 아주 틀리기 쉬운 거예요. 이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비는 면적, 담 설치는 절반.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거꾸로 내면 안 돼, 이렇게요. 측량비는 절반씩이 나뉩니다. 면적입니다. 면적 비례. 면적 크면 많이 내요. 예. 이걸 법에 정해놓은 게 상린관계입니다. 그리고 상린관계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주입토지 통행권인데요. 그 통행권은 좀 이따 보고 먼저 개요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서로 인접한 부동산의 이용관계를 규율한 거를 상린관계라는데 이 전제 조건은 인접해야 돼요. 부동산하고 부동산이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죠? 이때 적용되는 관계가 상린관계 규정이다. 첫 번째, 이 상린관계는 등기를 할 수 없고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등기 안 돼요, 이거는.
법이 정해놓은 거예요. 법이 인정한 거라서 등기할 필요도 없고 인정도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법이 인정한 거라서. 그 다음 이 소유권의 규정이 있고요. 소유권의 명문 규정이 있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에 뭐합니다? 준용된다는 거 꼭 챙기셔야 돼요. 따라서 상린관계는 소유권에만 써먹는 게 아니라 어디도 써먹어요? 지상권하고 어디에도 전세권에도 써먹는다. 준용되니까. 준용은 끌어다가 쓴다는 거야. 여기 시험 아주 잘 나오죠. 두 번째요. 담설치 나왔죠. 담설치 비용은 어떻게 내요? 절반이다. 반면에 측량비 있죠. 여기 측량비. 측량 비용은 어떻게 나요? 면적 비율이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그다음요. 4번 여기 3번 볼까요?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다음 국어는 공유로 추정한다. 여기도 경계표. 담장이죠. 담 설치한 거는 누구 거다 이거? 공유다, 공유. 국어는요? 또랑이야, 또랑. 그럼 여기 설치한 담 있죠? 이건 누구 거예요? 두 사람의 공동 소유다라는 거다. 공동 소유다. 공유로 추정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단 일방에 무슨 비용으로? 단독 비용으로. 단독 비용으로 설치했거나 담이 뭐가 되면 건물의 일부이면 이때는 단독 소유로 돼요. 가령요. 여기가 양민 거. 여기가 장윤정이 거. 이때 여기다 뭘 설치해요? 담 설치를 양민이 했다. 양민이. 담 설치 비용을 내가 냈어. 내가 혼자 돈 냈어. 그러면 이 담은 누구 거예요? 공유가 아니라 이 사람 거. 왜? 한쪽이 돈을 다 냈잖아.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담은 공유인데 담을 설치할 때 이쪽에다 돈 담으로 냈다. 그러면 이 담은 소유자가 이 사람 거 되는 거죠. 오케이. 다음 네 번째 인접지 수목의 가지가요. 가지가 경계를 넘었다. 그러면 가지를 잘라주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가지가요. 가지가 넘어왔다. 이렇게 나무 가지가 이쪽 경계를 넘어왔다. 이렇게 그럼 넘어오면 이쪽에서 어떻게 해요? 일부러 자르면 안 돼. 그냥 임의로 잘라주세요라고 청구해야 돼. 가지는 함부로 자르면 안 돼요. 함부로 자르면 안 되고 잘라주세요라고 얘한테 요구하고 안 자르면 그때 자르는 거예요. 근데 뿌리는요. 이쪽에 뿌리 부분은 이쪽에다 임의로 잘라도 돼요. 그래서 가지하고 뿌리를 달리 취급한다는 거죠.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청구해야 돼요. 잘라달라고 청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뿌리는 어떻게 한다? 뿌리가 경계를 넘어왔다. 이쪽에서 이쪽 집에 있는 저 감나무 뿌리가 호두나무 뿌리가 일로 넘어왔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면 돼. 안 보이니까. 이거는 제거할 수 있다. 임의 제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 법은 두 가지를 달리 보고 있다는 거죠. 가지하고 뭐예요? 뿌리에 대해서 법적 장치가 다르다. 가지는 잘라주셔요라고 먼저 애원을 해야 되고 뿌리는 어떻게 해요? 애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잘라버리면 돼요. 요 점이 미묘한 차이점. 요걸 구별하는 거지. 이게 몇 번 나왔어요. 다음 5번이죠. 여기 조심하실 것. 건물을 축조할 때는 가장 돌출된 경계로부터 얼마를요? 반미터죠. 반미터 이상 거리를 이격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얼마를요? 50cm를. 여기서 50cm를 띄워야 된다. 50cm를. 후퇴를 해야 되죠. 그리고 건물을 지어야 돼요. 가장 뭐한 부분? 돌출된 부분. 가장 돌출된 부분이면 뭐를 말할까요?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 이쪽에 A, 이쪽에 B 이렇게 했으면 건물 지을 때 여기죠. 벽에서 외벽에서 반미터인가요? 이쪽 처마 끝에서 반미터인가요? 다르죠. 기준이 다르죠. 다르고 다른 거예요. 법은. 여기 서면 완전 달라. 여기 서면. 그죠? 여기하고 처마 끝하고 다르죠. 근데 뭐라고 돼 있죠? 가장 돌출된 부분. 가장 돌출된 경계라는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처마 끝입니다. 처마 끝에서 50cm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집에 가다가 보면 빌라들이 이렇게 있어요. 빌라 졌죠. 여기도 빌라 있죠. 보면 이 처마가 길게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짧아. 왜요? 길게 내려올수록 이쪽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후퇴를 하거든요. 여기서 후퇴하게 돼 있어요. 이만큼 이렇게. 이걸 짧게 대부분 그래요. 보면 되게 짧게 돼 있어요. 이게 짧게 돼 있어요. 왜요? 여기서 50cm거든요. 가장 돌출된 부분에서 반미터라는 거죠. 이만큼 후퇴를 해야 된다. 후퇴. 이걸 어기면 법적으로 제재가 들어가는데 보세요.
철거 청구가 되는데 단 건물 뭐하면 완성되면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서는 완성되면 철거를 못 시켜요. 제가 건물 질 때 최근에 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자, 이쪽이 A, 이쪽이 B. 자, 그러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측량이 잘못돼가지고 경계가 잘못됐다는 거. 이렇게 됐다는 거지. 여기가 진짜 경계래요. 이쪽이 다 뭐죠? A과가 되는 거죠. 예, B가 제가 여기다가 건물 공사를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건물 공사를. 경계를 넘었네, 여기를 넘어가지고 여기 건물이 들어가 있죠. 이때 여기다가 B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는 중이다, 이만큼. 하는 중인 거하고 건물을 다 져놓은 거하고 다른 거예요. 건물 다 졌죠? 져놓으면 얘가 뭐라고요? 부시라고. 건물 부셔달라고 하면 안 돼요. 왜요? 이미 다 완성돼 버렸잖아. 완성되면 여기를 철거가 안 돼요. 철거가. 그때는 뭘요? 손해배상. 손해배상만 변상받고 땡이에요. 그럼 철거될 때는 언제요? 완성되기 전이면. 기초공사만 했다. 여기 기초공사만 했다. 그럼 A가 어떻게 해요? 철거라고 할 수 있어요. 철거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서는 이거예요. 건물이 완성되면. 완성되면 뭐가 안 된다? 철거 청구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주의 토지 통행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통행권이라는 거죠. 통행한다. 길을 다니는 거죠. 길을 다니는 거지를 뭐라고 그래요? 통행한다. 통행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림을 통해서 잠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 A 땅, 이쪽에 B 땅. 그런데 A 땅으로 갈 진입로가 없어요. 이쪽에서 뭐가 없어요? 저쪽으로 지나갈 진입로가 없어. 진입로가. 공로에서 갈 진입로. 그럼 얘가 헬기 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날아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어디 땅을요? B 땅을 밟아야 되죠. B 땅을 밟아야만 A 땅을 가죠. 그래서 A가 여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진입로가 없어. 맹지면 여기를 어떻게 한다? 밟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를 통행권이라고 그런다. 이걸 누가 준 거예요? 법에서. 법에서 인정한 거야. 민법 219조가. B가 승낙해야 돼요? 승낙 없어도요? 얘가 승낙 없이도. 얘 승낙 없이도 누가 인정한 거예요? 법에서. 법에서 준 거예요. 법에서. 법에서 준 거야. 219조가. 이를 통행권이라고 그래요. 통행권은 얘 승낙 없어도 되는 거예요. 법이 인정한 거예요. 등기부에도 안 나와 이건. 법이 인정한 거라서 등기부에 뜨지도 않아요. 전제 조건은요. 맹지일 때. 진입로가 없을 때요. 진입로가 없을 때. 그럼 A가 여기를 뭐 할 수 있다고요? 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거. 이게 통행권이다. 자, 그래서 볼까요? 요건 통로가 없을 때 1번입니다. 1번. 이를 뭐라고 그러죠? 맹지일 때다. 맹지. 두 번째는요. 통로가 있으나 뭐예요? 부적합해요. 있긴 있는데 길이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뭐라고요? 트랙터가 못 지나가. 있긴 있는 거야. 있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A가 트랙터를 여기 못 지나가. 그럼 트랙터 어떻게 하라는 거야? 헬기로 날라요? 안 되죠. 그럴 때는 여기를 뭐 할 수 있다고요? 통로로 넓혀서 쓸 수 있어. 이만큼.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통로가 없을 때, 맹지일 때. 두 번째는 있으나 뭐 할 때요? 부적합할 때. 여기가 시험 잘 나오는 거겠죠? 통로가 있을 때 뭐 하다면? 부적합하다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으나 많아져. 그럼 통행권 생겨요. 이게 전제 조건이다. 요건이죠. 요건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뚫려요. 요건이. 아무거나 통행권 주는 거 아니에요. 통행권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이 요건 하에서만. 맹지일 때하고 부적합할 때. 두 번째입니다. 통행권자는 그럼 누가 될 거냐? 통행권자는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A죠. A. 여기 양민이요. 양민이 여기를 통행할 수 있는 거죠. 통행할 수 있다. 여기 장윤정이 땅이면 장윤정이 땅을 통행할 수 있어요. 누가? 소유자가. 소유자 그리고 누가요? 적법한 사용권자. 적법한 사용권자니까 이 땅을 뭐 한 사람? 양민한테서 빌렸어. 빌려간 누가? C가. 임대차로 빌렸다. 그럼 권한 있어 없어요? 권한 있죠. 얘도 여기를 통행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지상권자나 임차권자는 뭐가 있는 사람? 적법한 사용권 있죠. 이 사람 통행권 있어요. 그래서 통행권은 소유자만 아니라 임차권자도 여기 통행권 주장할 수 있어요. 오케이. 단 누구는 안 돼요? 토지의 불법점이자. 불법점이자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땅을요. 양민 땅을 누가요?
그 동네 양아치가 불법 점유했다. 불법 점유한 놈은 여기 통행권 주장을 못하는 거야. 불법 점유해서 여기다가 포장마차를 하고 있다. 불법 점유해서 음식점 하고 있다. 이 사람이 여기 통행권 주장하는 거는 안 되는 거야. 법이 허용하잖아. 그러니까 통행권은 누구한테만? 소유자나 적법한 권한 있는 사람만, 두 사람만 인정합니다. 누구는 안 되고요? 불법 점유자. 불법 점유자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불법 점유자는 인정 안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이죠. 내용. 통로를 개설할 수 있어요. 통로 개설이라는 건 뭐예요? 길을 낼 수 있다. 길을 내요. 길을. 얘가 여기다 길을 내요. 이때 길 내면 뭐 비용 들어가죠. 그 비용은 누가 내요? 돈을? 통행권자가. A가 여기 돈 내는 거야. 시멘트 깔죠? 포장 도로 깔죠? 도로 깔 때 돈 A가 내는 거야. 통행권자가. 땅 주인 B는요. B는 어떻게 하는데? 그냥 구경만 하면 돼. 이렇게 팔짱 끼고. 얘가 포장 공사할 때 얘는 뭐 한다고? 통행지 소유자라고 그러죠. 얘는 통행권자, 얘는 소유자. 통행지 소유자. 얘는 뭐라고 그래요? 통행권자. 돈은 도로 포장비는 A가 내고 소유자는 어떻게? 땅 주인은 구경만 하는 거죠. 가만히 구경만 하는 거예요. 가만히 구경만 하고 돈은 얘가 낸다 이거죠. 그래서 비용은 누가 낸다? 통행권자가 별표. 시험 문제예요. 그 통행지 주인 B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소극적 인용 의무가 있다. 얘는 무슨 의무? 소극적인 무슨 의무? 인용 의무. 인용 의무가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얘가 공사하게 냅두면 돼. 냅두는 거. 냅두는 걸 뭐라고 해요? 소극적 인용 의무가 있다. 오케이. 네 번째, 보상 여부죠. 그러면 A는, 양미는 남의 땅을 통로로 쓰는 거야. 통로로 이렇게. 이때 남의 땅 길 다니니까 돈 내고요, 안 내고요? 돈 내고 다녀. 유료야, 유료. 그래서 보상해야 됩니다. 보상을 해야 돼요. 누가? 소유자는 통행권자한테 보상 청구할 수 있어요. 보상해야 됩니다. 무상으로 다녀요? 보상해야 돼요? 보상하는 거 여기다 보상해야 돼요. 보상하고 다닙니다. 보상하고. 돈 내라고. 그런데 토지를 뭐 한 사람? 분할자 상호간에는 여기 별표죠. 여기 별 3개. 분할자 상호간에는 무상통행권 인정됩니다. 무상통행권이. 분할자 상호간은 뭐를 말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 볼까요? 자, 이 땅을 여기 장윤정이 땅을 A하고 C가 공동 소유로 가지고 있었다. 공유였다. 공유. 여기 통로를 쓰고 있었어요. 여기요. 트랙터 다니면서 농사 짓고. 근데 A하고 C가 딱 이혼하면서 지난달에 갈라섰어요. 갈라서면서 토지를 분할해서 나눴어요.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가졌어요. 얘가 여기를 가졌어요. 여기를. 그럼 C 땅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맹지가 됐죠. 길 없는 맹지가. 그러면 C가 누구 땅을? A 땅을 어떻게 해요? 통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때가 바로 뭐예요? 분할자 상호간이야. 분할자 상호간에는 누구하고 누구? A씨 간에는 무상통행권을 줘요. 무상. 공짜로 다녀. 공짜로. 여기 공짜로 다닌다는 거야. 누구끼리? 분할자끼리는. 근데 이 법리가 제한을 받는 건 언제냐? 소유자가 바뀌면. A는 땅을 D에게 팔고 C는 땅을 E에게 팔았어요. 그럼 주인이 그대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바뀐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승계인이나 양수인이죠. 양수인은 무상통행권 인정이 안 돼요. 그럼 무상통행권은 누구끼리요? 분할자끼리만. 이렇게 분할자 간에만 되는 거고 누구한테요? 승계인한테나 양수인한테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시험 단골이다 여기가. 오케이. 그래서 통행권은 유상입니다. 유상. 무상으로 될 때는 언제요? 분할일 때. 분할자끼리는 공짜로 다녀요. 오케이. 현실에 많은 건 뭐냐면 현실에 정말 많은 부분은 이 통행권이 분쟁이 생길 때는 이럴 경우예요. A가 맹지가 됐잖아요. 그럼 A가 여기를 뭐 할 수 있다고요? 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통행권 생긴다고 그랬죠? 이때 얘한테 승낙 받아요? 안 받아야 돼요. 승낙 없어도 법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이 B라는 분이 법을 잘 모르잖아요. 민법 219조를 모르니까 어떻게 현실은 좀 거칠고 터프하게 흘러가요. B가 어떻게 해요? 여기를 막아버려. 막아버리고 어떻게 해요? 울타리를 쳐버려. 다니지 말라고. 둘이 감정이 생기면.
옛날에 사이 좋을 때는 문제 안 되는데 사이가 나빠지면서 얘가 여기를 막아버리죠. 다니지 말어. 댕기지 말어. 여기 내 땅이야. 내 땅 건들지 마라. 그럼 얘가 어떻게 하라고요? 나갈 수가 없죠. 이러면 B가 교통방해죄로 처벌됩니다. 교통방해. 이 사람의 교통방해를 한 거기 때문에 이분이 형사처벌돼요. 그때 A는 B한테 어떻게 해요? 통행권 확인의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통행권 존재 무슨 소송? 확인의 소. 확인의 소를요.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법원에. 법원에서 법관이 판단하는 거죠. 아, 맹지구나. 여기 진입로가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얘가 막았죠. 그러면 통행권이 뭐 한다고? 존재한다고 법원이 확인을 시켜줘. 판결로. 그러면 얘가 여기를 통로로 쓸 수 있어요. 이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적으로는 통행권 확인해서고요. 형사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교통방해죄를 처벌할 수 있어요. 교통방해죄. 이건 민사, 형사 양쪽이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 막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단 얘가 길을 막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이게 중요하죠. 원래 막으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날아가라고? 아니죠. 막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냐? 돌아갈 위에 도로가 있을 때. 위에 도로가 있어. 이쪽으로 말이야. 일로 가지 말고 일로 돌아가. 이쪽으로 길 있잖아. 이렇게 위에 도로가 있을 때. 위에 도로가 있으면 여기를 어떻게 해요? 길을 막아버려도 되는 거예요. 일로 가면 되잖아. 일로. 왜 꼭 일로 가냐고. 그럼 오케이. 그래서 이 통행권은 위에 도로가 없을 때 통행권을 인정받는 거라는 거 기억하십니다. 오케이. 근데 그리고 그 통행권은 무상이다, 유상이다? 유상통행권이다. 돈 내야 돼. 유상통행하는 거, 유상통행. 이게 원칙이고요. 이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무상이다, 예외적으로 무상통행권이다. 언제 무상이에요? 분할자끼리. 분할자끼리는 무상. 그래, 이 두 가지를 적어두시면 간결하겠습니다. 통행권 그러면 이 두 단어로요. 유상통행권이다, 예외적으로 무상통행권이다. 근데 무상통행권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요? 주인이 바뀌었을 때. 바뀐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승계인이나 양수인. 이 사람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통행권 살펴보셨습니다. 이 통행권을 그래 저는 뭐라고 하느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길은 뭘요? 219조가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다 길이 나 있어. 길이. 맹지 그랬죠. 맹지 되면 길 열려. 몇 조에서? 219조에 의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격언 있죠. 그걸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에는 모든 길은 몇 조로 통한다? 219조로 통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219조 필수암기. 그 내용이 바로 보셨던 지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행권이라고 그래요.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이 통행권은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왜요? 법률이 인정한 거죠. 법이 인정한 거야. 그럼 소멸시에 걸려요? 안 걸려요. 오케이. 이거 등기부에 안 나와. 단점은요. 이 통행권은 움직여. 얘가 여기다 건물 짓는다고 그러면 나 건물 질 거거든 이렇게.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럼 이 통행권이 이쪽에 있다가 일로 어떻게 해요? 움직여야 돼요. 통행로가 움직여. 단점은 통행권은 뭐 한다? 통행권은 통로가 고정돼 있어요? 움직여요? 이동한다는 거지. 이동한다. 이게 단점이에요. 통행권은. 집 지면 일로 돌아가야 돼. 이게 단점이고 어쨌든 법이 인정한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오케이. 우리 현실에서 대부분의 길은 219조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상린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셨고 이어서 취득시효 열어보겠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입니다. 취득 원인. 보통은 어떻게 취득해요? 매매를요. 내가 매매로 아파트 사야지 내 소유권 생기죠. 근데 지금 보는 거는 매매 이외에 아주 특별한 소유권 원인, 취득 원인들만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취득시효. 그리고 부합입니다. 취득시효는 점유를 오랜 기간 하면 그 점유자를 끌어올려 가지고 뭘 올려? 권원을, 소유권을 인정해버리는 제도가 취득시효예요. 따라서 취득시효의 뿌리는 점유야. 점유를 오랜 기간 하는 거지. 20년 이상. 그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끌어올려주는 제도. 이게 취득시효. 부합은 A가 가지고 있는 빌라에 B가 이 빌라에
새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화장실 타일루가 너무 낡았어. 그래서 타일을 얘가 어떻게 한 거예요? 바꾼 거지. 타일을 새로 교체한 거야. 그럼 이 타일을 누가 사온 거예요? 세입자가. 세입자가 돈 들여서 산 거죠. 샀어요. 여기다가 80만 원어치 타일 샀죠. 그럼 누구 거예요? 세입자 거죠. 타일은.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붙이면, 빌라 공사에서 붙여버리면, 화장실에다 욕실에다 붙였죠. 붙이면 뭐가 돼요? 구성 부분이 되죠. 붙어서. 그 부합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붙어버린 거야. 건물에 붙어가지고 일부가 된 거야. 일부가 된 거야. 일부가. 이를 뭐라고 그래요? 부합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부합이 되었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 원인에는 취득시효하고 부합이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그 다음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이런 거 있어요. 무주물 선점은 뭐죠? 바다 낚시로 고기를 잡은 거.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은 길 가다가 길 잃은 강아지를 주워왔다. 데리고 왔다. 습득했다. 유실물 습득했다. 다 뭐죠?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취득시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시효는요. 점유자가 점유를 일정 기간 하면, 점유를 어떻게 하면? 일정 기간 20년 이상 하면 법률이 선물을 하나 떡 줘요. 고생했어. 20년 동안 점유하느라고. 이게 취득시효다. 볼까요? 갑의 땅을 을이 소유를 한 게 아니라 뭐를 해왔다고요? 점유를 해왔다. 점유를.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실제 있었어요. 연세대학교죠. 이쪽 연세대학교가 캠퍼스 일부를 가지고 있는데, 국가가 전산 정보를 이렇게 이기하다 보니까 이 땅 일부가, 캠퍼스 일부가, 이만큼 땅 일부가 뭐라는 거예요? 국가 거라는 걸 알아서 국가 소유라는 거를. 그래서 국가가 누구한테요? 연세대학교 이만큼 캠퍼스 일부를 뭐 하는 거? 점유하는 거. 여기 점유하고 있는 캠퍼스 이 땅 일부를 뭐 해달라고요? 땅 달라고 그랬어. 왜요? 소유자니까. 이쪽에 소유자가 내 땅이니까 달라고 그런 거죠. 누구를 상대로? 점유자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그때 연세대학교가 뭐라고요? 내가 내 땅 아닌 거 맞아. 이거 내 땅 아닌 거 맞아. 국가 땅 맞는데 내가 점유를 몇 년 이상 했어요? 20년 이상 했어. 무슨 점유를? 자주점유. 제일 중요한 건 자주점유. 자주점유라는 걸 뭐 하려고요? 가지려는 의사로 점유하는 거예요. 무슨 점유? 자주점유. 이런 점유를 어떻게 하면? 20년 했다. 그러면 을이 점유자가 이 땅을 소유권을 차지해버려. 이게 취득시효다. 그 둘이 분쟁이 붙은 거죠. 국가하고 연세대학교하고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의 값어치가 약 230억 정도였어요. 달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달라고 그러고, 여기는 나 무슨 소리야, 취득시효에서 못 줘. 둘이 붙은 거죠. 이렇게. 이때 승리는 누가 되느냐? 자주점유를 했느냐 이거죠. 자주점유에 이어야만 취득시효가 돼요. 얘가 점유한 거는 따져보니까 언제부터냐? 해방되기 전부터예요. 해방 전부터 국가가 거기 땅을 쓰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땅을 쓰라고. 교육용 부지로. 그래서 점유를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러면 따져보면 약 90년 정도 되더라는 거죠. 점유를. 근데 취득시효는 20년만 채우면 돼. 20년만 채우면 되는데 90년이 넘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주점유냐. 가지려고 한 거네요. 자주점유 이어야 취득시효가 돼요. 그 싸움은 이거예요. 자주점유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때 점유자는 점유만 하면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추정을 해줘. 자주점유로 뭐 해줘요? 추정해줘. 인정해줘. 법에서. 민법 몇 조가? 197조가 자주점유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왜요? 민법 197조가 무슨 점유로? 점유하고 있었죠. 이 캠퍼스를. 그러면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인정해줘 버려. 그럼 누가요? 상대방이요. 소유자가, 국가인 상대방이 얘가 뭐라고요? 자주점유 아니다라는 거를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요. 입증 책임이 상대방한테 있는 거야. 점유자가 아니라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뭐를 입증해요? 자주점유 아니라는 거. 예컨대 뭐라고요? 국가가
해방되기 전에, 그죠? 우리나라 임금님이 교육용 부지로 쓰라고 임대 준 거 아니냐, 임대 줬다. 라는 뭐가요? 자료요. 증거 자료를 찾아와야 돼. 누가? 상대방이 찾아와야 돼. 이걸 찾아오면 얘는 뭐가 돼요? 타주점유가 되죠. 타주점유. 요거 찾아오면. 요거 못 찾아내면 무슨 점유? 자주점유. 그래서 싸움은 요 싸움이야. 임대 줬다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겠느냐. 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결국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이거 가지고 승리가 판가름 나는 거죠. 그래서 취득시효는 점유를 20년 이상 하면 돼. 20년 이상. 근데 그 점유가 무슨 점유여야 된다? 자주점유라는 거다. 자주점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자주점유는 점유자가 입증해요? 추정돼요? 추정된다. 입증 안 해도 돼. 왜요? 법이 추정해 주니까. 시험 문제. 자주점유는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뻥이다. 추정된다. 가만히 있어. 왜? 197조가 인정해 주니까, 추정해 주니까. 그럼 누가 입증해요? 상대방이 타주점유를 입증해라. 오케이. 지금도 분쟁 중이에요. 이쪽 변호사 서로 변호사 선임을 해서 소송 중에 있어요. 속가는 220억 정도. 자, 그때 여기서 벌어지는 분쟁 몇 가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게 취득시효의 쟁점. 자, 그러면 몇 가지 더 살펴볼게요. 서론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이죠. 국유재산. 국가재산 중 무슨 재산? 일반재산. 일반재산은 취득시효 됩니다. 일반재산. 그럼 일반재산의 반대는 행정재산.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안 돼요. 행정재산 예컨대 뭐죠? 교육용 부지. 그 다음에 도로. 이런 건 취득시효로 못 가져, 땅을. 도로는 내가 아무리 오래 점유해도 취득시효로 못 먹는 거야. 도로나 교육용 재산 같은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안 돼요. 그럼 뭐는 돼요? 일반재산. 일반재산은 취득시효 돼요. 예컨대 예전에 잡종재산이라는 거죠. 잡종재산. 이거는 잡종지로 된 거는 내가 취득시효로 가질 수 있어요. 20년 되면. 근데 뭐는 안 돼요? 행정재산 안 돼. 옆에다 쓰는 거죠. 무슨 재산? 행정재산.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안 되고, 그 다음에 집합건물의 무슨 부분? 공용부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도 취득시효가 안 됩니다. 최근 판례로 아주 잘 나와요. 뜨거운 거예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이런 거죠. 여기 아파트 있죠? 아파트 보면 앞쪽에 이렇게 화단하고 이렇게 대지 이렇게 있죠? 그죠? 이 대지가 주민들의 공유죠, 공유. 이 대지가 이만큼을 해요. 이만큼을 누가요? A가 뭐를 한 거예요? 점유를 20년 이상 했대요. 이 대지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대지를 A가 20년 점유했대요. 그래도 취득시효로 얘가 못 먹어요. 왜냐하면 이걸 먹게 하면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이 분리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원리는. 그래서 이거는 취득시효가 안 되는 거다. 두 가지 기억해 둘게요. 행정재산 그리고 어느 부분? 집합건물의 아파트의 공용 부분 취득시효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저당권. 저당권은 취득시효 안 됩니다. 세 가지 기억할게요. 세 가지. 아니 저당권은 또 왜 안 되는 거야? 저당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아요. 취득시효는 뭐를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돼요. 점유를. 근데 얘는 점유를 안 하는 거죠. 저당권은 점유 안 하는 거죠. 그래 취득시효가 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를 딱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년간 점유해야 됩니다. 몇 년간? 20년간.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시효 완성해도 점유자에게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됩니다. 발표. 등기해야 소유권을 먹을 수 있어요. 등기 안 하면 소유권 못 먹어요. 그래서 얘가 아직 점유자가 연세대학교가 90년이 넘었죠. 점유한 지가. 1910년 전부터 점유했으니까 약 90년이거든요. 90년을 점유했지만 뭐를 하기 전인가요? 등기를 안 했잖아요. 아직 등기했어요? 안 했죠? 뭐 하기 전이면 등기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연세대학교가 이 부지를요. 소유권을 먹은 거예요? 못 먹은 거예요. 연세대학교는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거야. 점유만 하는 거야. 점유만. 그럼 소유권을 언제 먹어요? 등기해야 먹어. 등기해야 소유권을 먹는다. 여기 발표. 꼭 기억하실 부분. 취득시효는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쟁점입니다. 핵심 쟁점. 여기가 이제 A+입니다. 그거 집중 타켓입니다. 5개.
자, 이제 여기를 많이 수험생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는 법리가 간단하지 않아요. 복잡다단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둘만 있으면 쉬워요. 둘만 있으면. 먼저 둘만 있으면 이 점유를요. 연세대학교가 점유를 몇 년 했다? 20년 이상 했다. 그리고 이 점유가 무슨 점이다? 자주점이다. 자주점이다. 가지려고 그랬다. 그럼 취득시효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된 거죠. 자주점이면. 자주점이면 취득시효 된 거죠. 그러면 이 땅은 누가 차지할 수 있어요? 점유자가 차지할 수 있어. 그럼 점유자하고요, 저 국가 소유자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요? 점유자가 이겨요. 그럼 소유자가 얘한테 땅 달라고 못해. 설령 여기다 뭐를요? 건물 줘가지고 뭐 있어? 캠퍼스에 들어와 있죠? 이걸 이쪽에다 뭐라고요? 부시라고요. 철거 청구도 못해요. 땅 달라고도 못하고 철거해달라고도 못하는 거야. 왜요? 시효가 완성돼 버렸으니까. 문제는 등기 전이라도. 연세대학교가 점유자가 뭐하기 전이라도 등기 전이어도 똑같아요. 얘가 이거 땅 못 가져가. 이거 달라고 못하고 철거도 안 돼. 현실은 어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분이 측량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말뚝을 박아버려요. 말뚝을 확 박는다. 현실은. 우리 현실은 냉혹하죠. 냉혹한 게 아니라 현실은 좀 거칠죠. 여기다가 말뚝을 박아버려요. 누가요? 소유자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무들 있죠. 나무들이나 농사 짓는 걸 어떻게 해요? 다 뽑아버려요. 얘가. 이거 다 재물 손괴야. 법적으로 처벌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분이 여기 지배하는 거예요. 여기를. 아직 뭐 하기 전이라도 등기 뺏어가기 전에도 이분이 점유자가 여기 지배하는 거야. 건들면 안 돼. 건들면 노타치야. 노타치. 그래서 소유자하고 점유자하고 붙으면 점유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얘가 뭐 하기 전이라도 등기 전이라도 얘가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뭐만 없는 거예요? 소유권만 없는 거야. 얘가 지배해서 이길 수 있어. 얘가 지배하는 거야. 그때 점유자는 20년이 되면 뭐가 생기냐?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등기 넘기라고, 그 땅 등기 나한테 넘기라고 하는 뭐가 생겨요?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이 땅 등기를 나한테 넘기라고. 이때 이 땅 한 필지 전부요, 일부요? 일부를 분할해서 넘기라고. 이게 가능해요. 넘겨. 이를 뭐라고? 등기 청구권. 근데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라는 거예요. 채권입니다. 이 사람한테만 등기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소유자한테만. 20년 됐을 때요. 20년 됐을 때 소유자. 20년 당시에 소유자죠. 소유자. 몇 년? 20년. 만약에 얘가 점유를 시작한 때를 점유 개시시라고 그래요. 점유 개시를 만약에 1930년에 했다. 점유 개시시. 그럼 시효 완성이 언제 돼요? 20년 뒤에. 50년에 되죠. 50년. 바로 몇 년 뒤에? 50년. 20년 당시의 소유자. 이 사람한테만 딱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 등기 청구권은 누구한테요? 20년 됐을 때. 20년 됐을 때 이때 주인한테만 땅 가져와. 이게 가능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럼 주인이 가지고 있으면 얘한테 뺏겨 안 뺏겨? 뺏긴다는 거예요. 얘가. 소유자는 얘한테 뺏긴다는 거죠. 뺏긴다. 왜? 얘가 가져갈 수 있어. 등기 넘기라고. 그럼 얘가 세상에 그냥 뺏길 바보가 어딨어. 그래서 얘가 연세대학교가 취득시 완성했다는 걸 알죠. 아는 순간 어떻게 대부분은 처분해버려요. 유일한 방법은 처분하는 거야. 처분하는 거. 누구한테요? 제3자한테 저 땅을 넘기는 거예요. 여기를 돈 받고 매매로 하든 증여로 하든 처분하는 거다.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3자에게 넘기는 거예요. 넘기면 이 처분이 언제 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되느냐. 시효 완성 후에 처분한 거냐, 완성 전이냐. 이게 너무 달라. 이게 그래 시험에 탁해져요. 완성했어요. 그럼 20년 지난 거 안 지난 거? 지난 거예요. 55년도에. 그럼 20년 지났죠. 20년 지나고 나서 5년 뒤에 처분했어. 왜요? 얘가 몰랐거든. 얘가 취득시 된 걸 모르는 게 대부분의 현실은. 그때 을은 누구한테요? 가백엔 달라고 할 수 있어. 가백엔. 을은 점유자 을은 등기를 누구한테요? 가백에 달라고 하는 건 됩니다. 가백에. 등기 넘겨. 가백에 등기 달라고 할 수 있다. 왜? 20년 당시에 소유자가 갑이잖아. 갑에게 할 수 있는 건 돼요. 땅 가져오라고.
근데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는 안 돼, 이게. 이게 뭐라서? 채권이라서. 제3자 이 사람한테는 등기가 이전됐죠. 이 땅 등기 이전이 되면, 소유권 이전이 되면 왜 된 거예요? 매매나 증여로 넘어갔죠. 매매, 증여, 경매로 넘어갔죠. 그럼 제3자에게 등기 넘어갔죠. 이 사람한테는 얘가 이 등기 청구권을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을은 갑한테는 이기고 제3자한테는 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소유권이 어떻게 되면? 넘어가면 점유자가 얘한테는 못 찾아와. 등기 청구권을 얘한테 주장을 못해요. 주장 못한다. 재밌는 거는요. 얘가 처분했다가 도로 가져왔어. 이런. 처분했다가 도로 가져오면 얘 입장에서는 그 주인이 누구야? 갑이죠. 그럼 얘는 달라고 혀 못 혀?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라서 몇 년이요? 10년 동안만 가능해요. 몇 년간? 10년간. 근데 얘가 뭐하면?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자가 점유하면 이게 10년 지나도 상관없어요. 소멸시효를 안 주고 안 없어져. 자, 기본 논리는 이거예요. 점유자는 소유자, 20년 당시 소유자에게는 땅 뺏어올 수 있다. 뺏어올 수 있다. 근데 누구한테는? 제3자에게는 주장을 못해요. 취득시효로 등기 달라고 못하는 거야. 그럼 누가 이겨요? 제3자가 이겨. 제3자가 뭐라고요? 갖고 와, 그 땅 내 거야. 내 거 갖고 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뺏기는 거야. 제3자한테 뺏겨. 그래서 을은 누구는 이기고요? 갑은 이기고 병이 이겼죠. 그래서 을이 가지고 있는 이 등기 청구권을 저는 여러분 머릿속에 뭐라고요? 여기 헷갈리잖아. 갑한테는 이기고 제3자한테는 지죠.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청구권이 반쪽이라는 거야. 저는 반쪽이라고 머릿속에 넣으면 쉽다는 거예요. 반쪽짜리다. 누구한테는 이기고 갑한테는 이기고 제3자한테는 지는 거야. 우리 반쪽이죠. 기가 막히죠. 이 등기 청구권에 반쪽짜리 칼을 이렇게 그리면 돼요. 반쪽짜리 칼을. 얘한테는 져. 왜? 이게 채권이라서. 갑한테는 이겨. 오케이. 예, 이 논의의 구조를 머릿속에 넣고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가볼게요. 1. 쟁점 1번입니다. 시효 완성되면 점유자에게 뭐가 생겨요? 등기 청구권이라는 뭐가? 채권이 생깁니다. 그 등기 청구권을 시험에 출제해요. 100% 출제합니다. 출제하는데 출제 대상은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다. 요 네 가지가 시험 포인트. 볼까요? 첫 번째, 점유자가 뭐하면? 점유를 하고 있어요. 연세대학교가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10년 지나도 소멸해 안 해요? 소멸시효에 안 걸립니다. 10년 지나도 안 없어져요. 원래 이거 채권이라서 몇 년 지나면? 채권이니까 몇 년? 10년 지나면 없어져요. 10년에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 시효에 걸린다 그래요. 시효에 걸린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하면? 점유하고 있으면 안 걸려. 소멸시효에 안 걸려. 그럼 여기 볼까요? 30년에 점유를 했고 50년에 시효 완성됐죠? 그럼 원래는 몇 년 지나면 없어져요? 이 청구권이 10년 지나면 없어지죠? 그런데 뭐 하고 있으니까? 점유하니까 이 청구권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를 뭐라고 그래요?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거죠. 두 번째, 그러면 니은 점유자가 뭐하면? 점유를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10년 후에 없어져요. 즉시가 아니라. 즉시 아니고 언제? 10년 지나면 없어지는 거야. 점유를 뭐하면? 상실하면. 이거 시험 잘 나와 그래. 둘 중에 하나가 나와. 점유했느냐? 상실했느냐? 둘 중에 하나. 오케이. 디귿입니다. 디귿. 시효 완성자로부터 뭐한 사람? 점유를 승계한 자는 직접의 별표, 직접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죠. 여기가 포인트. 무슨 얘기냐면 을이 시효 완성자죠. 완성자인 점유자죠. 점유자인 을이 점유를 넘겼다. 점유를 누구한테요? 정에게. 을의 점유를 정에게 넘겼다 이거죠. 시효 완성자의 지위가 을이고요. 을의 점유를 누구한테요? 정에게 넘겼다. 정을 점유 승계인이라고 그래요. 점유를 뭐한 사람? 넘겨받았어요. 을로부터 넘겨받았죠? 이 승계인은 그럼 등기를 어떻게 가져오냐? 등기를 우리 대법원은 이런 해석을 해요. 시효 완성을 한 건 정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죠. 을이
시효 완성을 해서 뭐가요? 등기 청구권을 가진 거예요. 등기 청구권을. 근데 을이 정에게 넘겨준 거는 뭐만 넘겨준 거냐? 점유만. 점유만 어떻게 했다? 이전시켰다. 점유만 이전했고 등기 청구권은 이전 안 시켰다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 이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뭐만 주고? 점유만 줬어. 점유만. 이 땅에 점유만 넘겨서 정에게. 그래서 승계인은 점유는 가져왔어도 뭐는요? 등기 청구권을. 등기 청구권은 이전했어요? 이전이 안 됐죠. 못 가져온 거죠. 등기 청구권을 넘겨받지 못한 거니까 얘가 등기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가져와야 돼요? 을 앞으로. 을 앞으로 등기를 치고 그 다음에 일로 가져와야 된다. 즉 순차 이전해야 돼요. 을로 치고 자기 앞으로 쳐야지 직접 등기를 칠 수 없다라는 거다. 이게 포인트. 결론 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보한 사람 승계한 자는 직접 등기를 쳐요 못 쳐요? 못 쳐요. 별표. 그럼 시효 완성자를 어떻게 해서? 대위에서 가져온다. 직접 안 된다. 별표. 직접 안 된다. 왜 안 된다? 등기 청구권은 일로 넘어오지 않아서 일로 이전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오케이. 여기 별 3개 전원합치. 그 다음 네 번째죠. 최근에 아주 뜨거운 거. 최근에 뜨거운 거죠. 등기 청구권을 뭐 하려면 양도하려고 그래요. 을이 가지기는 무슨 청구권을? 이 등기 청구권을 누구한테요? 정에게 넘기려고 그래요. 넘기려고 그래. 넘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양도한다. 넘겨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죠. 이걸 넘길 때 이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도 된다. 승낙 없이요. 승낙 없이 별표. 승낙 없이 채권 양도 통지로 할 수 있다는 거다. 승낙 얻어야 된다 그럼 틀려요. 얘한테 승낙 안 받아도 돼요. 조심할 거는 뭐냐면 매매로 인할 때요. 매매로 인한 경우에는 매매로 인할 때는 갑의 땅을 을이 매매했다. 이걸 매매로 샀다. 그럼 뭐가요? 갑하고 을하고 뭐가 있어? 매매라는 계약 관계가 있죠. 이걸 매매를 했을 때는. 근데 지금은요. 매매한 거예요? 점유한 거예요? 점유를 한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매매일 때하고요. 점유일 때하고 틀려요. 매매일 때는 갑의 땅을 을이 매매를 했기 때문에 계약 관계가 따르고 그로 인한 신뢰 관계가 따르죠. 그래서 이 청구권을요.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양도할 때는 이 사람의 승낙, 매도자의 승낙을 필수 요건으로 한다. 누구의 승낙? 매도인의 승낙을. 여기는 승낙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매매가 아니라 뭘로 인할 때요? 취득시효로 인할 때.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이 점이 결정적인 차이다. 그리고 여기다 박스 이렇게 넣어주실게요. 박스 2개 정리. 매매로 인한 거냐? 취득시효로 인한 거냐? 등기 청구권 양도의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거다. 매매는 계약관계라는 신뢰관계가 수반되니까 승낙받고, 취득시효는 니네 둘이 신뢰 있어 없어? 무슨 신뢰가 있어? 그냥 내가 점유한 거지. 그래서 승낙 안 받았는데 승낙 안 받고 통지만 하면 돼. 넘겼다고 얘한테 알려주면 돼. 채권양도 통지만 하면 돼. 통지만으로 가능합니다. 여기는 승낙을 꼭 얻어야 돼요. 완전 다르다. 결론, 이 등기청구권은 올해도 변함없이 시험에 나온다. 몇 가지가? 4가지가. 너 등기청구권 너 소멸시효에 걸리니? 걸려 원래. 근데 어떻게 하면 안 걸려? 점유하면 안 걸리지. 그럼 내가 점유하다가 점유를 어떻게 했어요? 상실하고 을이 어떻게 했어요? 제주도로 갔어. 점유 상실했죠? 그럼 시효에 걸려 안 걸려? 걸려. 바로요. 10년 뒤에. 10년 뒤에 없어져. 이거 10년 지나면 없어져. 세 번째, 을의 점유를 승계받은 사람. 점유 승계인은 등기를 어떻게 가져와요? 직접 가져와요? 못 가져와요. 왜요? 등기 청구권이 일로 이전 안 돼서. 대위에서 가져온다. 대위에서. 직접 안 되고. 네 번째, 이 등기 청구권을 뭐 하려고 그래요? 양도하려면. 양도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요? 안 받는다. 승낙 없이 가능하다. 그 4가지죠. 4가지가 타켓이다. 별표. 넘버 1. 그래서 쟁점 하나 해결했어요. 쟁점 하나. 취득시효 쟁점 하나. 이 넷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 그래, 민법은 시험 문제 알고 가는 거. 왜요? 아는 거 시험 내요.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바뀌어. 토시 하나 바뀌지 않는다. 4가지.
이 네 가지의 논의는 어디에서? 등기 청구권이라는 여기에서 논의가 시작이 된 거다.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점유자에게 소유권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안 넘어요. 뭐만 생겨요?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생기는 거야. 그럼 소유권은 언제 넘어와요? 등기 쳤을 때. 자, 1번 해결했습니다. 시효 완성되면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한다는 거. 쟁점 하나 때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쟁점 2번 주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등기 청구의 상대방입니다. 누구에게, 이 점유자가 누구한테 등기 넘겨달라고 할 거냐, 이 문제죠. 이게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다. 누구한테요? 시효 완성당시의 소유자, 갑한테 한다, 갑한테. 갑, 너 나한테 등기 넘기라고. 근데 처분해버리면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는 달라고 못한다고. 오케이. 여기 외우셔야 돼, 그래도. 시효 완성 당시에 누구? 진정한 소유자다. 여기 별표. 같이 해볼까요?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다? 시효 완성 당시에 누구? 진정한 소유자. 바로 갑이다. 기억.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누구한테? 제3자에게 땅 처분했죠? 제3자한테. 그럼 점유자는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3자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다. 별표. 일로 넘어가면 얘한테 주장 못해. 이 그림 머릿속에 저장 짠. 이게 뭐라서? 채권이라서 그래, 채권이라서. 그래서 얘를 뭐라고 했어요? 반쪽짜리요. 반쪽짜리 칼이라고 했어. 얘가 갑은 지겨도 병은 못 이겨. 그래, 넌 반쪽이야, 반쪽. 갑은 지기는데 병은 못 지기잖아. 그래, 반쪽짜리 칼인 거지. 오케이. 그럼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니은 제3자 명의 등기가 그건 유효일 때 그래요. 유효면 얘가 얘한테 못 가져와. 근데 이 처분 행위가 뭐라면 무효면 제3자 명의 소유권 등기가 뭐라면 무효면 상대방이 될 수 없어. 일로 소유권 넘겼어요. 가장매매로. 소유권을 가장매매로 넘겼다. 그럼 얘가 진짜 소유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별표. 다음 D거든요. 처분했다가 원소유자에게 뭐하면 해보겠다. 아주 재밌는 거죠. 그럼 얘는 상대방 되는 거야. 처분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도로 가져왔죠. 처분했다가 가져오면 얘는 상대방 돼야 안 돼? 된다. 별표. 처분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원위치 됐죠? 상대방 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얘가 일로 왜 처분한 거예요? 안 뺏기려고 처분했죠. 친구야 야, 이거 내가 너한테 처분할게. 왜? 얘가 뺏으러 올 것 같아. 아무래도. 빨리 처분하는 거야. 처분했죠. 잘 보세요. 이게 왜 재밌느냐면, 그럼 누가요? 제3자가 땅을 먹었죠. 그럼 이게 점유자가 제3자한테는 주장 못 한다고 그랬죠. 그럼 제3자가 어떻게 해요? 점유자에게 땅 가져오라고 그래. 갖고 와, 땅 인도 나한테 갖고 와 그러죠. 얘는 그럼 얘한테 뺏기는 거야. 뺏겼죠. 뺏어왔어요. 제3자가 뺏어왔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야, 내가 쟤 쫓아냈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쟤 쫓아냈어, 내가 오늘 얘 쫓아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처분했던 거 어떻게? 도로 줬어요. 도로 줬죠. 처분했다가 도로 넘겼죠. 그 순간 얘가 어떻게 해요? 이 청구권이 10년간 살아있어. 10년간 얘가 점유를 어떻게 했어요? 뺏겼어도 10년간 이게 살아있어서 점유자가 얘한테 뺏어갈 수 있어요. 예, 이걸 우리 판례가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처분했다가 가져오려면 몇 년을 참아야 돼요? 10년. 10년을 기다렸다가 가져와야 돼요. 왜요? 그래야 이게 박살나고 없어지거든. 이 등기 청구권이 10년이 지나야 아웃이 아웃. 그래서 처분한 사람, 처분했다가 가져올 때는 몇 년? 10년을 기다렸다가 가져온다. 10년을 참아야 된다. 10년을. 오케이. 이놈을 믿어야지. 믿을만 해야 돼. 이놈을.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다? 완성 당시의 소유자. 이 사람이다. 이 제3자는 안 됩니다. 이 칼이 그래 반쪽짜리 칼이 아니고 반쪽짜리 칼. 옆에다가 이렇게 써두실게요. 반쪽짜리 칼이다. 반쪽짜리 칼. 이 의미가 뭐라고요? 갑한테는 이기고 제3자한테는 진다는 뜻이다. 그래 반쪽이지요. 반쪽. 다음 원소유자가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뭐 했을 때? 처분했을 때.
처분했을 때 어떤 법리가 적용되느냐 이 문제는 잠시 쉬었다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